있습니다. 위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결만 하면은 오늘날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을 우리의 기회로 이용해가지고 자유통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유통일을 해야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와가지고 이상철 위원장님으로부터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이산가족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 차원에서 다뤄야 된다. 결국 북한 체제의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과거에 1600명의 이산가족들이 북한에서 하고 만났지만은 그것은 하나의 이벤트성이었다.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찬동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고무가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3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열흘 동안에 지금 한국의 언론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KBS, MBC, SBS 등은 북한 핵실험보다도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더 집중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저는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침에 텔레비전을 쭉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입원, 그 다음에는 사망, 그 다음에는 자살 이렇게 나가다가 오후부터 갑자기 서거 이렇게 나왔어요. 저는 이런 글을 썼어요. 서거라고 표현할 자유는 누구한테 있다. 그러나 언론은 반드시 자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된다. 자살이라고 표현해야 된다. 왜냐하면 사실은 정확하게 써야지 언론이 자살이라고 하냐고 서거라고 한다 하면은 어떻게 사망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런 글을 올렸더니 많은 사람들의 찬동도 있었지만 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 10일 동안에 한국에서 제일 욕 많이 먹은 사람 중에 한 두 사람이 김동길 박사하고 접니다. 그런데 아까 이상철 위원장님도 전직 대통령 사망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서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한국 사회가 쫙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방송은 일방적으로 서거, 애도, 추모란 쪽으로 몰고 갔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망에 대해서 누가 애도 안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발적이라는 거죠. 자발적이라는 거죠. 그것은 감상적으로 치우쳐서도 안 되고 그런 분위기를 강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분은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국가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해보니까 평양에서 왕을 지냈던 사람,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느냐? 중국에서 한 350명의 왕과 황제가 있었는데 5명이 자살했어요. 일본에 천황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릴 때 어머니가 품에 안고 전쟁에서 지니까 바다에 빠져서 죽은 사건이 한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삼국시대부터 쭉 계산하면 한 200명 이상의 왕이 있는데 딱 한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고구려 동상왕이라는 사람이 신하들이 몰아내는 음모를 한 걸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자살한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여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느냐 하면은 한국 사회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언에서 아주 좋은 말을 남겼어요.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일어난 사태는 노무현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정부와 국민들한테 대접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이 보낸 화환을 짓밟아버리고 다시 보낸 화환은 저 구석에 처박아놔버리고 국회의장이 조문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조문할 때는 조문하는 것도 막고 계란을 던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화환은 그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겁니다. 이명박이 아니라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내는 화환 아닙니까? 그것을 짓밟는다. 그럼 짓밟은 대통령 쪽에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해야 됩니다. 문책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 보내야 되죠. 이것은 국가의 책임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회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내는 화환을 짓밟는 것이 화면으로 나온다.
그에 대한 국가로서의 아무런 대응이 없다고 하면은 이건 나라가 아니고 협회입니다. 협회. 협회와 국가의 차이는 뭐냐? 협회는 흥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국가는 국가의 위신과 법 질서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어떤 다른 조직보다도 높은 차원의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전쟁이 났을 때 국민들한테 죽으러 가라는 명령을 내리는 무시무시한 조직이에요. 또 범죄를 했을 때는 사형에 처합니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은 사사로운 정에 내어서도 안 되고 대결해야 될 때 행정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상심하시고 화도 나고 불안하고 하셨고, 오늘 이 자리가 이렇게 제가 뭐 말솜씨가 있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오신 것도 그런 한간에 정서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법질서의 붕괴입니다. 법질서의 붕괴입니다. 연결식장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모욕을 당할 정도 같으면은 보통 시민들이 거리에서 마음 놓고 걸을 수가 있습니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까? 기업인이 제대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보낸 화환이 짓밟히고 대통령이 연결식장에서 야유를 받는 이런 사태, 더구나 그것을 보고도 정부가 화를 내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한국 사회는 무법천지로 갈 수 있는 소리가 많습니다. 김정일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세력이 한반도에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과 남한의 친북 좌익 세력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목표는 남한을 공산화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두 개가 있죠. 하나는 선동입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폭력입니다. 폭력. 그런데 폭력을 행사하기에는 지금의 친북 좌익 세력들은 정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수단이 뭐냐? 선동하는 거죠. 선동.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한국의 친북 좌익 세력들이 아직도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에는 당선되었으나 아직도 정권을 인수하지 못한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은 정치 권력은 한나라당 정권이 갖고 있으나 사회적 권력, 특히 방송, 각종 시민단체, 이 권력은 아직도 좌파들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좌우 동거 정권이에요. 좌우가 동거하는 정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 사회는 세대의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회를 2층으로 규정을 한다면 1층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386 세대와 정교조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김정일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몰라요. 미국에 대해서는 오히려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1층에 살고 있어요. 2층에는 여기 계신 분들, 저와 같은 기성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1층과 2층 사이의 이 단층이 사회 곳곳에 다 뿌리박고 있습니다. 언론기관에서도 현지 국장까지는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 밑에 젊은 기자들은 좌경화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공장 선생님은 괜찮지만 젊은 교사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도 목사님은 괜찮은데 부목사는 이상하다.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를 양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 나라를 지켜냈던, 이 나라를 만들어냈던 기성세대는 뭘 할 거냐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한국 기성세대 중에 행동력이 있는 분들은 아스팔트 우파라는 말을 들을 만큼 좌파 정권을 상대로 투쟁을 해가지고 드디어 2007년에 투표를 통해서 바꿨습니다. 과거에 한국이 위험할 때 피를 흘리고 발전할 때는 땀을 흘리고 민주화를 할 때는 눈물을 흘렸던 그 위대한 기성세대가 70, 80이 돼서도 거리에 나와서 애국투쟁을 해가지고 정권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꿔놓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한 보수 세력은 세계에 없어요.